이화학 땅에서 싹튼 독립의 꿈. 1919년 봄, 서울 이화학당의 교실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3월 1일 온 나라가 독립만세의 함성으로 들끓었지만 일제는 학교 문을 강제로 닫아버렸습니다. 17세의 유관수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유관순이 기숙사 방에서 동료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강렬했어요. 유관순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숨죽이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의 불씨를 우리 고향으로 가져가야 해요. 옆에 앉은 친구 순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관순아, 일본 경찰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 잡히면 어떡해? 유관수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해요. 그날 밤 유관수는 고향인 충청남도 천안으로 내려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본 태극기 그림을 작은 수첩에 조심스럽게 베껴 그렸어요. 그 태극기는 그녀가 고향에서 만들 깃발의 밑그림이 될 것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천안으로 가는 길, 유관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산천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 땅의 주인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안역에 도착한 유관순을 아버지 유중권이 마중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유관순은 한층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유중권이 말했습니다. 관순아, 학교 문이 닫혔다니 안 됐구나. 하지만 집에서 쉬면서 다시 학교 문이 열리길 기다리자. 유관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는 그냥 쉬러 온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본 것들을 이곳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관순의 어머니 이소재도 부엌에서 나와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이소재가 말했습니다. 관순아, 내 뜻은 알겠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겠니? 어미의 마음이 편치 않구나. 유관순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위험하지 않은 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화학당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를 배웠어요. 그날 저녁 유관수는 촛불을 켜고 작은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밤새도록 그녀의 손은 쉬지 않았어요. 그 태극기는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었고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어요. 이웃집 김성철 할아버지가 유관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어른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김성철이 말했습니다. 관순이가 서울에서 큰 마음을 품고 왔다는 소문을 들었네. 늙은이도 돕고 싶네만 과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유관순은 할아버지 앞에 공손히 앉았어요. 그녀는 태극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장날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외치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라고요. 김성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어린 소녀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유관순의 집은 마을 사람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어요. 밤마다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들었고 유관순은 그들에게 서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관순은 단순히 독립운동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은 곧 큰 나무가 되어 아온의 장터를 뒤덮게 될 것이었어요. 아온의 장터의 함성. 1919년 4월 1일 천안 아온의 장터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봄 기운이 완연한 날씨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열기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관순과 그녀의 동지들이 몇 주 동안 준비한 날이 드디어 왔어요. 새벽부터 유관순은 집안 곳곳에 숨겨둔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밤새 만든 깃발만 해도 수십 개가 넘었어요. 어머니 이소재는 딸을 도와 태극기를 보자기에 조심스럽게 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관순아,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나.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걱정이 되는구나. 유관순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녀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하늘도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아침 일찍 아버지 유중권도 함께 장터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러 가는 척했지만 그의 품속에도 태극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이날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약속한 동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조인원, 조병우, 김구웅 등 유관순이 며칠 동안 만나며 설득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조인원이 유관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관순아, 준비는 다 되었네. 하지만 일본 경찰들도 여러 보이는구나. 조심해야 할 것 같네. 유관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살폈어요. 과연 장터 곳곳에 일본 경찰들이 눈을 번뜩이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정오가 되자 유관순이 보자기를 풀어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장터 한가운데 섰습니다. 작은 몸집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누구보다 커 보였어요. 유관순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대한독립 만세. 그 순간 마치 잠들어 있던 화산이 폭발하듯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늘을 울렸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장터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모두 태극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농부도 상인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어요. 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찰들이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군도를 빼들고 시위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어요. 일본 경찰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해산하지 못해. 해산하지 않으면 모두 체포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유관순은 맨 앞에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계속 외쳤어요.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요.
대한독립 만세.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칼과 총으로 무장한 그들 앞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이 딸을 보호하려 앞으로 나섰어요. 하지만 일본 경찰의 칼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유관순의 비명이 장터를 가득 채웠어요. 어머니 이소재도 달려들었지만 그녀 역시 무자비한 폭력 앞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땅을 적셨지만 만세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유관순은 쓰러진 부모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태극기를 놓지 않았어요. 피로 물든 깃발을 더욱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반드시 끝까지 싸울게요. 약속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유관순을 체포하려 했지만 사람들이 막아섰어요. 조병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절대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숫자에서 밀린 시위대는 결국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유관순은 그날 일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녀가 끌려갈 때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장터에 메아리 쳤어요. 아온의 장터의 그날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암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관순이 뿌린 독립의 씨앗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녀의 용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독립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꺾이지 않은 의지. 1919년 4월 유관순은 천안경찰서로 끌려갔어요. 그녀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은 어둡고 음산했어요. 일본 경찰 다케다가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어린 것이 감히 누가 시켰나? 배우가 누구냐? 다 불어라. 유관순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경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 의지예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죄인가요? 다케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어린 소녀가 이렇게 당당할 줄 몰랐습니다. 감히 말대꾸를 해. 너는 중범죄를 저질렀다. 부모도 죽고 너도 곧 죽을 것이다. 그 말에 유관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나라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저도 같은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취조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유관순에게서 다른 동지들의 이름을 캐내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어요. 몽둥이가 그녀의 몸을 내리쳤습니다. 손톱 밑에 대나무 가시가 박혔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유관순은 동지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문을 집행하던 순사 요시다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소녀는 보통이 아니야. 아무리 때려도 입을 열지 않아. 며칠 후 유관순은 서울의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되었어요. 기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산과 들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땅이 자유로워질 날을 꿈꾸며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차갑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좁은 감방에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관수는 8호 감방에 수감되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같은 감방에 있던 어성녀가 유관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린 학생이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니. 유관순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어요.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날부터 유관수는 감옥 안에서도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밤마다 작은 목소리로 독립가를 불렀고 간수가 오지 않을 때면 태극기를 그리도 했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1919년 5월 경성지방법원 공판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유관수는 피고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유관순, 너는 내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느냐? 유관수는 똑바로 판사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오히려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나라를 빼앗은 당신들이에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방청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판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유관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하지만 유관순은 그 판결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간수들이 그녀를 끌어내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감방으로 돌아온 유관수는 더욱 혹독한 고문을 받았어요. 일제는 그녀를 본보기로 삼아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겁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어요. 감옥 안의 독립운동가들은 유관순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어렸지만 모두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어요. 감옥 안에서도 그녀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3월 1일이 되자 유관수는 감옥 안에서 만세운동을 계획했어요. 그녀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조용히 말을 전했습니다. 내일은 3.1절이에요. 우리가 여기 갇혀 있어도 우리의 마음만은 자유로워요. 내일 정오에 모두 함께 만세를 부릅시다. 다음 날 정오, 서대문형무소 전체가 만세 소리로 가득 찼어요. 담장 안에서 터져나온 그 함성은 담장 밖까지 들렸습니다. 유관순이 앞장서서 외쳤어요.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수백 명의 수감자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간수들이 달려왔지만 함성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유관수는 또다시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간수 하야시가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것은 살려둘 가치도 없어. 여기서 썩어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유관수는 끝까지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피로 물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예요. 감옥에서의 유관수는 단순히 수감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희망의 등불이었고 독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가 있는 한 독립의 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었어요. 젊은 영혼이 남긴 불멸의 메시지.
1920년 들어서면서 유관순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계속되는 고문과 열악한 감옥 환경은 그녀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만은 더욱 강해져 갔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감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유관순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같은 감방의 권혜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권혜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순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밥이라도 좀 먹어야지.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유관순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제 몸은 약해졌지만 제 마음은 더 강해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그녀의 몸은 정직했습니다. 고문으로 부러진 뼈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골마 들어갔어요. 영양실조로 몸무게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밤마다 고열에 시달렸지만 유관순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감방을 순찰하던 조선인 간수 김동수가 유관순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몰래 유관순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양, 제발 일본 사람들한테 용서를 빌어요. 그러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유관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동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고맙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굽히면 저를 믿고 따라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끝까지 서 있어야 해요. 김동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유관순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어요. 1920년 봄이 되었습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어요. 감옥 밖에서는 벚꽃이 피었지만 유관순은 그 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사로 옮겨졌어요. 병사의 침대에 누운 유관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그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우리 땅이 자유로워질 날이 올까요? 같은 병사에 있던 김양화가 유관순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도 독립운동을 하다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김양화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관순아, 포기하지 마. 우리는 너를 잃을 수 없어. 내가 있어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 유관순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언니, 저 하나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뜻을 이어갈 사람들은 많아요. 제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울 거예요. 의사가 병사를 찾아왔습니다. 일본인 의사 나카무라는 유관순의 상태를 진찰하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카무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습니다. 내장이 심하게 파열되었고 감염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간호사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카무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요. 그 말을 들은 유관순은 오히려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9월 28일 유관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병사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곁에는 몇몇 동료 수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유관순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울지 마세요. 저는 행복해요. 권혜라가 유관순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관순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 유관순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마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일을 위해 싸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숨소리도 가파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날을 꼭 보세요. 김양화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관순아, 우리가 약속할게. 내 뜻을 반드시 이룰게. 그러니 제발. 하지만 유관순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920년 9월 28일 유관순은 만 1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병사는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감자들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간수들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녀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유관순의 시신은 이화학당 선생님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망가진 몸을 보고 오열했어요. 고문의 흔적이 온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화학당 교장 프라이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학생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싶었지만 일제의 감시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유관순이 남긴 메시지는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희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어요. 여성 독립운동의 선구자로서의 역할. 유관순의 활동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용기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녀는 여성도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선구자였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1919년 초 이화학당에서 유관순은 다른 여학생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실 한 구석에 모여 앉은 학생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학생 김선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관순아, 우리 같은 여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자들도 힘든데 우리가 나설 수 있을까? 유관순은 친구들을 둘러보았어요. 모두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혜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남자도 여자도 없어. 우리도 똑같은 조선 사람이야. 우리에게도 목소리가 있고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 다른 학생 박인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 어머니들도 할머니들도 다 이 나라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유관순은 친구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우리 함께해요. 우리가 먼저 일어서면 더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낼 거예요. 그날의 대화는 많은 여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유관순이 고향으로 내려가 만세운동을 준비할 때 다른 여학생들도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져 독립운동을 준비했어요.
아온의 장터 만세운동 당일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왔어요. 아이를 업은 어머니,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어린 소녀들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만세를 불렀습니다. 마을의 이순희 할머니가 유관순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관순아, 이 할멈이 평생 집안일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보는구나. 너 덕분이야. 유관순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그 손에서 힘이 느껴졌어요.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제가 더 힘이 나요. 우리 여자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의 만세운동에서 여성들의 참여는 전체의 절반이 넘었어요.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만세운동에서는 대부분 남성이 주도했지만 아우네에서는 달랐어요. 유관순이 체포된 후 감옥에서도 그녀의 영향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서대문영무소에는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유관순을 보며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어윤이가 유관순을 보며 말했어요. 저렇게 어린 학생도 저렇게 당당한데 우리가 굽힐 수는 없지. 또 다른 수감자 신관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유관순 학생은 우리 모두의 본보기예요.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한데 저렇게 강인할 수가 있어요. 유관순은 감옥에서도 여성 수감자들을 격려했어요. 밤이 되면 그녀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독립된 나라에서 여성들도 학교에 가고 직업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밤 감방에서 유관순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면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배우고 일할 수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해요. 젊은 수감자 최선화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여자도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유관순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요. 유관순의 이야기는 감옥 밖으로도 퍼져나갔어요. 추록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국의 여성들이 유관순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이화학당에서는 유관순을 추모하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였어요. 프라이 교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유관순 학생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성도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학생 대표 박현숙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유관순 선배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여성들의 독립운동이 활발해졌어요. 유관순이 씨앗을 뿌린 여성 독립운동의 물결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김마리아, 나혜석, 차미리사 등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유관순의 정신을 이어받았어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박차정이 동지들에게 말했어요.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십니까? 그 어린 학생이 보여준 용기를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도 총을 들 수 있고 적과 싸울 수 있어요. 중국에서 활동하던 김순애도 유관순을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유관순 학생이 18세에 순국했어요. 나는 지금 25이에요. 그녀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해요. 유관순의 영향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여성의 힘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어요. 조선의 여성들은 유관순을 통해 자신들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는 유관순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어요. 이것은 여성 독립운동가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이었습니다. 유관순은 단순히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여성 인권의 선구자이기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여성의 권리들, 교육받을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유관순 같은 선구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녀는 여성도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어요. 후세에 영원히 살아있는 정신. 유관순이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넘은 지금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녀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역사책 속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그날이 찾아왔어요. 서울거리는 환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태극기가 하늘을 뒤덮었어요. 이화학당 출신의 김숙자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숙자가 옆에 선 친구에게 말했어요. 유관순 선배가 이날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배가 그토록 바라던 독립이 드디어 이루어졌어. 친구 이명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선배는 비록 육신은 떠났지만 정신만큼은 우리와 함께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선배의 승리야. 광복 이후 사람들은 유관순의 업적을 기리기 시작했어요. 천안 아우네에는 유관순 열사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 그녀를 추모했어요. 기념관 개관식 날 생존한 아우네 만세운동 참여자 조병호 할아버지가 참석했습니다. 이제 80세가 넘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네. 저 작은 소녀가 태극기를 높이 들고 외치던 모습을,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용기를 냈지. 유관순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못했을 거야. 그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유관순 누님은 정말 그렇게 대단했나요? 조병호는 손자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정도가 아니었어. 그 아이는 빛이었어.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이끈 빛이었단다. 학교에서도 유관순의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유관순에 대해 배웠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1960년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유관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교사 정미선이 말했어요. 유관순 열사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에 나라를 위해 싸웠어요. 여러분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유관순 누나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정미선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용기는 몸집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다. 유관순 열사처럼 올바른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란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물결이 거셌을 때도 사람들은 유관순을 떠올렸어요. 독재에 맞서 싸우는 대학생들은
유관순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대학생 박민수가 시위 현장에서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유관순 열사가 일제에 맞서 싸웠듯이 우리도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해요. 그녀가 보여준 용기를 우리도 본받읍시다. 옆에 있던 여학생 김영희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유관순 열사는 겨우 18세에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는 20살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시다. 세월이 흘러 21세기가 되었어요. 유관순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3월 1일이면 전국에서 유관순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려요.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고등학생 대표 이서현이 연설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 불의에 맞서는 정신이에요. 우리는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거예요. 관중석에 앉아있던 할머니 최순덕이 눈물을 닦으며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저 아이들을 보니 유관순이가 헛되이 희생하지 않았구나 싶네. 저렇게 훌륭한 젊은이들이 있으니 우리나라 미래가 밝아. 옆에 앉은 손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유관순 열사처럼 당당한 사람이 될게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낼게요. 천안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학생들, 가족들,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유관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통역사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했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녀는 무엇이 두렵지 않았나요? 통역사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유관순의 정신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유관순에게서 영감을 받았어요. 교과서에 실린 유관순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이에요. 매년 9월 28일 유관순의 순국일이 되면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는 촛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조용히 묵념을 올려요. 한 중년 남성이 딸의 손을 잡고 유관순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딸아, 이분이 유관순 열사야.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이런 분들의 희생 덕분이란다. 딸이 진지한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저도 나중에 커서 누군가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유관순 열사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란다. 서로 돕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말이야. 유관순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녀가 남긴 발자국은 영원합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유관순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유관순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관순의 정신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에요.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